올해 국정감사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인데요. 국회의원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금리 동결을 공고한다. 11월 달에. 이거 얼마나 챗GPT가 훌륭합니까? 예? 1년에 35,000원. 금통위원님들 연간 보수액 35억. 저는 챗GPT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총재님. 챗GPT를 금통위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럼 국회의원 세비는 1년에 1억 5천만 원, 300명이면 연간 450억 원인데 챗GPT에게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안 되냐고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게 정의령 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M 의원이라는 분은 연간에 그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7억이 넘는데 평균 발언 횟수 6회, 연간 총 발언 48회. 이분이 한 번 발언할 때마다 1,500만 원짜리 발언이에요.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강연도 안 하시고 기고도 안 하시고 회의 때 발언도 별로 안 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연간 7억 이상.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 차라리 챗GPT에게 금리 결정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꼬집은 겁니다. 금통위원님들하고 챗GPT, AI 챗GPT에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닌데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AI 챗GPT에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인하됐고 우리도 이제 최근에 3.5%에 3.25, 25bp 떨어졌고 11월에 추가 인하가 필요하겠나 안 필요하겠나 챗GPT의 답이에요. 25초 만에 챗GPT가 뽐내는 답은 결론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다 해가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과의 리스크, 경기와 금융안정 균형 유지, 정책의 유연성, 여기에다가 후속 조치 정책 제안까지 합니다.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록 발언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통위원들과 저는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챗GPT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기준금리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4o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은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죠. 챗GPT의 판단을 빌려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공소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봤어요.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게 챗GPT가 대답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을 챗GPT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AI 법조인이 현실화되려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판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무엇보다 개인정보 등 보안은 안전한지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장면은 여야가 인공지능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절실한 분야도 있습니다. 예보관을 어떻게 확충시켜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냈는데 댓글을 보고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바에는 뭐 AI에 맡기지, 야근 수당 받으려고 야근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도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기상 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몸소 겪었듯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수겠죠. 법 만들고 예산 심사하는 국회의원을 챗GPT에게 맡기자는 목소리 나오기 전에 국회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과보다 크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크다? 공과를 반대로 말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이 과보다 크다 이렇게 밝히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차 소신이라며 박정희는 과보다 공이 크다 강조한 겁니다.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박정희 동상 탓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에 박정희 동상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문 관광단지에 4.4억 정도를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경북 도청 앞에도 10m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또 설치하려고 하고 계시죠. 특히 야당은 내년 경북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지 표지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더 디테이터스 더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평가가 이미 국제사회 평가입니다.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여는데 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보문 관광단지는 박 전 대통령이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죠. 보문 관광단지는 제 고향 경주에 있습니다. 보문 관광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의원은 박정희의 공이 과보다 크다면서도 동상을 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정치인 김대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분에게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온전한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철우 경북지사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위임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거 다 생각하는 게 나름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경북 내 박정희 동상은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냐, 공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